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함께 공부하게 된 민상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우선 저에 대한 이력은 이 페이지에서는 좀 뺐고요. 자세한 이력 같은 것은 좀 상세 페이지 같은 데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강의를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이 시험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강의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보다도 강의에 대한 소개, 뭐 뒤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이 시험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좀 영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지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 소개까지 하는 것을 1강의 목표로 두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재를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61회부터 64회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교재고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를 사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두 번째 좀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시험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고, 두 번째 좀 별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형화를 통한 공부, 즉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기출문제 간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유형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유형화를 통해서 수험생분들이 어느 정도 이 유형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구나 라는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고, 그 전략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 절약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유형화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기본 지식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각 시험마다 어느 정도 요구되는 기본 지식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국어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범위가 딱 뭐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서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은 수험생분들이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출문제에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지식도 반드시 기출문제에 있는 것만큼은 최소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기출문제를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자신의 현 위치 파악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 네 번째도 사실은 굉장히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분들마다 현재 실력도 다르시고 또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기간도 많이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이 굉장히 임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좀 시간에 여유를 두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내가 어법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뭐 읽기 파트가 부족하다거나 그게 수험생분들마다 많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남은 기간에 따라서 내가 어법을 공부를 손을 대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초점을 둬야 될지 그런 부분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번째도 제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 교재를 꼭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강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사실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마다의 어떤 강의의 컨셉도 많이 다르고 다양하죠. 이제 제가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음, 공부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강사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겠죠. 수험생분들과 분명 강사가 함께 가는 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강의와 교재의 상호 보완적인 활용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당연히 수험생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더 많고, 저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길잡이 혹은 그 교재를 통해서 수험생분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험생분들보다 좀 더 본 기출 문제를 먼저 많이 본 그냥
사람으로서 이 강의를 통해서 수험생분들이 이 교재를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좀 더 스스로 공부하시는 것과 그 안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본 강의의 목적으로 저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제가 저거 3가지 정도를 뽑아놨는데 기출문제 강의죠. 본 강의가. 그래서 당연히 어느 정도 유형에 대한 학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그 기출 간에 문항들 간에 어떤 공통점을 뽑아낸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분명히. 물론 그거를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하셔도 분명히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래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강의들은 유형 전략을 세우는데 대부분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유형에 대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형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두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위주로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기출문제 해설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것들을 보통은 해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답률이 높은 것,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어휘, 어법 이런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오답률이 높다고 해서 그걸 꼭 제가 해설해야 되는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첫 번째로 밝혔던 강의와 교재의 상호 보완적인 활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 교재를 저는 먼저 본 입장으로서 분명히 스스로 해설을 보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 혹은 해설에서는 조금 전달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좀 독해력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설에서 문항 단순히 문제 해설만 보고서는 좀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위주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재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오답률이 높다고 그걸 해설을 하면서 제가 그냥 교재를 읽어드리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통해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만 위주로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해설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 뭐 비슷한 얘기에 반복이 되는데 아무래도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보이는 것들이 좀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기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 천천히 보면은 할만한데 사실 그걸 시간 안에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타이트한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시간 절약을 하셔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실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해설로는 그게 단순히 문항 해설로는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라는 것 자체가 한 강의가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혹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출 강의에서 다루기 한계가 있는 것을 밝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출이라는 것 자체가 기출 강의에서는 어떤 특히 어휘랑 어법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어휘, 어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암기도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이 기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법을 뭐 처음부터 다 다루거나 어휘에 대한 것을 다 정리를 해드리거나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은 그것만 하다가 보통 수업이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중요한 어법 그리고 빈출된 어법 그리고 중요한 어휘 이 기출 안에서 나온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분명히 드리겠지만 조금 더 이 체계적으로 쌓여서 필요한 그런 형태의 수업은 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분명히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좀 강의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구분을 먼저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권장 대상을 제가 좀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되게 좀 특이하게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는 학생들,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험 같은 경우에 준비를 하시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박해서 지금 시험을 바로 코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고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에 따라서 이 강의를 활용하시는데 조금 활용도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가 달라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자, 우선 시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풀이라도 해보고 가라라고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출풀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최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떤 시험이든. 그래서 기출풀이만큼은 좀 꼭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출풀이를 통해서 최소한이라도 좀 아셔야 될 것들은 알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시험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에 대한 감을 잡으시고, 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 있죠. 어휘나 어법 같은 것을 채우시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리고 혹은 반대로 순서를, 기초를 채우시고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쌓으신 다음에 기출로 점검을 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권장 대상을 제가 좀 구분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우선 시간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고,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것저것보다도 우선 기출풀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최소한 기출풀이라도 해보고 가셨으면, 혹은 기출풀이를 통해서 진짜 최소한이라도 해보시고 시험장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버리고 어떤 영역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라도 세워 가셔야 좀 시간 조절 같은 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 강의를 좀 앞에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후반부에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출 강의를 통해서 감을 잡고, 이 시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에 대한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기초를 채운다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특히 어휘나 어법 파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지식이 축적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감을 잡으신 다음에 좀 채우실 거를 채우는 형태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순서를 바꿔서 어느 정도 먼저 좀 지식적인 것을 탄탄히 쌓은 다음에 기초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보험 강의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그래도 자기의 성향에 맞게 분명히 이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권장을 드리는 어떤 그런 가이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요한 건 기출은 반드시 풀고 시험장에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시험 전반에 대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6번의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어느 정도 그 시험에서 내가 아는 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시험을 많이 보실수록 좀 더 결과가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시험이란, 특히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당일의 컨디션도 정말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다면 미뤄두시지 마시고 최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시는 걸 꼭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임박하셨어도 준비가 좀 안 되셨어도 시험장을 만약에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경험이라도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려 100문항이나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도 2시간 정도인데, 사실 이 시험 같은 경우에 수험생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그 체감, 시간 압박이라는 게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모든 시험이 시간 여유가 너무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시간 남아서 뭐 쉬고 오거나 그런 시험들은 보통 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 빠듯하실 거다라는 거. 문제 수준은 뭐 밝혀놓은 건 고등학교 국어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당장 고등학생 분들보다도 어느 정도 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능을 끝내고 한참 있다가 이 시험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국어 교육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이제 현장에서 본 어떤 경험적인 수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천천히 한번 이걸 보시면 풀만 하실 거예요. 생각보다는. 뭐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시간 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쓰기 창안 마찬가지로 읽어보면은 그래도 읽을만 한데, 문제는 아마 시간이 문제가 많이 걸리실 거예요. 저도 이제 수능을 딱 치고 그때 이제 수능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영어 감각이 올랐을 때 토익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토익 시험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상태로 치니까 그래도 충분히 풀만한데 했는데 정작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시험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작 앞에서부터 잘 맞췄어도 뒤에 아예 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도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여유롭게 푸시면 시간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또 천천히 보시면 지금 기출문제 보시면 뭐야 생각보다 할만한데 하시겠지만 막상 시간 안에 재고 빨리 푸시려고 하시면 좀 체감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휘어법 이렇게 있는데 이 어휘어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창 시절에도 공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특히 어법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법 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고등학교 국어교육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수능 친 분들은 그래서 체감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느낄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교육 수준이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천천히 풀면 난이도가 막 접근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시험 영역에 대한 제가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듣기 말하기 파트가 15%를 차지하고요. 어휘가 15%, 어법 15%, 그다음 쓰기가 5%, 창안 10%, 읽기 30, 국어문화 10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읽기 파트가 가장 비중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읽기에서 하나 틀리나 듣기에서 하나 틀리나 틀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다고 더 여기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읽기, 창안,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읽으시면 그래도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시간이 없으신,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차라리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서 맞출 수 있는 걸 많이 맞추시는 게 좀 더 좋고요. 어휘 어법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국어 문화가 이 시험의 가장 킬러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미리 어느 정도 감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크립트를 저희가 보면은 대본을 보면은 별 내용 없는데 읽을만한데 하시겠지만 막상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어휘, 어법, 국어 문화가 조금 어렵고 여기 3개 쓰기, 창안, 읽기가 그래도 좀 해볼만 하실 거다. 뭐 듣기 말하기도 해볼만 하실 거고요. 그럼 이제 영역별로 제가 정답률도 한번 직접 제가 찾아서 한번 적어봤는데 영역별 난이도에 대한 그냥 솔직한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정답률을 보시면 높은 것도 있고 한데 70%, 60%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쉽기만 한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자, 첫 번째. 들으면서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을 칠 때 사실 제가 첫 수능을 쳤을 때는 듣기가 있었던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듣기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듣기 시험이 국어 듣기라는 걸 한번 경험을 어렸을 때 한번 해봤었는데 그 시험을 쳤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긴장되는 상황에서 뭔가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게 꽤 압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꼭 국어 듣기가 아니어도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도 뭐 대본을 보면 저희가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이걸 들으면서 막 돈 계산해야 되고 하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들으면서 이걸 처리하면서 문제를 보면서 풀어낸다라는 그게 사실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풀어보시거나 훈련하시는 거에 따라 가장 많이 아마 그런 실력 차이가 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듣기 말하기 영역이라는 걸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틀리는 이유는 뭐 고난도여서라기보다는 좀 실수로 틀리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수 틀리기 쉽기 때문에 좀 유형별 전략도 생각보다 중요하고 좀 꼼꼼하게 잘 따지고 대충 흘려듣지 않고
어느 정도 이런 경험도 해보셔야 그런 것들을 실수를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분석보다 풀이가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부를 하시면서 듣고 대충 듣고 이제 분석할 때 신경 써야지 하시면은 분석하실 때 그 대본 보시면 이미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냥 내가 들을 때 못 들은 거 이런 식으로밖에 오답 체크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하시는데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푸시고 뭐 분석하는데 더 힘을 쓰시는 것보다도 일단 애초에 푸실 때부터 긴장하셔서 푸시는 거 그게 더 중요한 파트입니다. 세 번째로 유형에 대한 훈련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제가 강의를 들어가면서 아마 다루겠지만 듣기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어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혹은 들으면서 풀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사소한 어떤 스킬 차이가 요 듣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에 대한 훈련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푸셨어도 그걸 똑같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냥 대본을 보시기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풀어보시는 것 자체도 훈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가장 많이 바뀔 수 있고 반드시 훈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쉽기만 한 영역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하시면 효과 많이 보일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휘 파트인데요. 이 어휘 파트 정답률 보시면 정말 놀랐습니다. 37%, 14%도 있고요. 정말 고난도가 질비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에 사실 보시면 가장 킬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 매우 높고요. 그런데 이 높은 거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어려우신 게 아니라 모든 수험생분들이 다 어려우신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기, 어떻게 보면 국어 고등 교육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기가 분명히 중요를 하지만 사실 그 기본기를 넘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너무 생소한 영역이죠. 그래서 사실 공부하실 때 되게 답답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범위가 딱 있으면 그게 아무리 많아도 공부를 해볼 만한데 범위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간을 투자한다고 그게 당장 어떤 효과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실 수는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기본기 분명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그게 바로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추론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게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어를 일상에서 좀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단어를 가지고 그 안에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문장을 만들어 본다던가 어느 정도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느낌들 문장 안에서 추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수학 공식이 이건데 공식이 뭐야?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당장 기억이 안 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어, 뭐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어라는 건 그 문장 안에서 어느 정도 맥락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단어 모르면 틀려. 어렸을 때 그 영어학원 같은 데서 영단어 주고 영단어 뜻 적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모른다고 무조건 틀리는 영역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답답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범위가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마치 돌을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공부를 시험 날까지 꾸준히 계속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것밖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추론 능력을 갖춰서 풀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면 어느 정도 정답률을 좀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한두 개라도 더 맞으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시간 관리의 포인트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완전히 추론을 넘어서는 것들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추론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추론을 넘어서는 말 그대로 이 단어 뜻이 뭐야? 라는 걸 모르면 틀리는 그런 문항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네, 나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그걸 더 보고 있는다고 해서 사실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붙잡고 있다가 시간을 다 날려버리시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내가 쳐낼 거야 라는 그런 기준을 잡아가시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시간 세이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 안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버릴지에 대한, 내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희가 그냥 정직하게 1번부터 풀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전체 밸런스를 고려를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건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관리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지선다의 힘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저희가 이 어휘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도 공부를 하면은 이 5개 중에 한두 개라도 줄어들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외운 단어가 여기에 정답이 돼서 그걸 바래서 어휘 공부를 하는 거 그런 거라기보다도 내가 5개 중에 그래도 아는 거 한두 개라도 있으면 지원일 수 있으니까 정답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항 보시면 이런 문항이에요. 가파른 곳을 오르려고 매우 힘들어 더듬다를 의미하는 고유어는 굉장히 생소하시죠? 이 정답은 2번이었는데 이 톱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어휘가 어려운데 여러분들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법입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분명히 앞서 어휘처럼 어느 정도 암기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건너뛰고 그냥 갑자기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건 좀 상대적인, 그래도 어휘는 대부분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어법 같은 경우에는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세요. 그래도 한 번쯤 공부를 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이라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차는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언제나 떠올려 보면 문법 공부는 귀찮고 좀 짜증나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휘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뭐가 쌓이는 것도 잘 안 느껴지기는 하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범위도 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어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채워주시면서 하시면 효과 많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반복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어법 공부할 때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항 있고 그 조항을 외우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안에 되게 그것에 적용되는 사례가 보통 문법책들 같은 경우에 많이 되어 있죠.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는 사례. 자, 그런데 이 어법이라는 게 예외도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걸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 조항을 알아. 그럼 이 조항을 내가 기억을 해서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이 단어의 어떤 변화 형태를 생각해낼 거야. 그런 식으로 푸시기보다는 사실 충분히 사례를 그냥 많이 보시면서 반복하고 암기하시고 실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친숙함으로 사실은 풀게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조항 같은 것만 자꾸 보고 계시지만 마시고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거지만 좀 더 많은 문제도 풀어보시고 좀 더 많은 사례를 보시면서 발레도 그냥 경험적으로 많이 해보시고 그런 경험과 친숙함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다. 근데 어휘랑 어법은 정말 시간 소요가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은 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시험을 얼마나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쓰기창은 딱 보시면 정답률이 확실히 높아지는 파트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수학
풀 때 어떤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발상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것들은 그냥 단순히 계산을 좀 까다롭게 만든다던가 그런 형태로도 수학의 고난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쓰기차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어느 정도 꼼꼼하게 풀이를 하는 그런 습관 자체가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쓰기차원 같은 경우 읽기도 이제 마찬가지긴 하지만 천천히 읽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걸 시간 안에 좀 타이트하게 하시려다 보면은 실수를 통해서 많이 틀리실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꼼꼼하게 풀 거야, 풀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형이 그래도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푸시다 보면은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게 좋겠어 하는 게 쌓이면은 조금은 더 시간 세이브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쓰기보다는 창안이 좀 더 좀 문항 자체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다음은 읽기 영역인데요. 이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모든 문항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높았던 것들만 뽑았는데도 이만큼 있을 만큼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중도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요.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모든 국어 시험에서는 다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훈련할 소재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훈련 많이 하시는 분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연습하시면은 훨씬 그 감각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각을 많이 올리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훈련 많이 해주셔야 되는 공부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어떤 식으로 읽을지 뭐 글의 구조에서 좀 반복되는 패턴 같은 거는 사실 자세하게 읽기 파트로 갔을 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어떤 문제 풀이 하시는 데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는 걸 그냥 빨리 하고 문제를 푸시려고 하는 것. 저희가 모든 국어 시험이 이건 비슷한데 문제를 통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 건 좋지만 지문을 읽는데 그냥 눈을 빨리 굴리시면 정보 처리 자체가 거의 안 돼서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세요. 그거는 직접 재보세요. 그냥 지문을 좀 더 신경을 쓰고 문제를 풀 때랑 지문 빨리 읽고 문제에서 엄청 오래 풀고 그 비교해 보시면 정답률이랑 실제 시간도 지문을 대충 빨리 읽을 때가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해를 좀 더 애초에 정확하게 하시면서 문제를 꼼꼼하고 정답률을 높이시는데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남들이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파트인 만큼 나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정말 훈련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체력과 집중력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 부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읽을만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안에 그래도 타이트하게 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조급함이 우리가 읽는 방식을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또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도 많이 떨어지죠. 체력과 집중력도 많이 필요하시고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 감각도 많이 올라오셔야 좀 점수를 많이 따내실 수 있는 영역이 되겠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훈련 많이 하면 많이 늘지만 정답률도 많이 낮은, 오답률이 높은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잘 공략은 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으로 국어 문화인데요. 요거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난이도 매우 높음이라고 적어 놓았고요. 10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문법적인 어떤 요소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고 문학적인 요소들도 좀 간간히 포함이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마치 어휘 파트랑 좀 비슷해요. 공부를 하는데 뭔가 쌓이는 듯한 느낌이 잘 없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어휘 그리고 국어 문화 그리고 끊고 어법 그리고 끊고 나머지 읽기 영역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어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부하면 조금 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실 거고 어법 국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부하는데 안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본인이 시간 여유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 그 영역들을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문항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윗줄 친 부분이 사이에 준말인 새가 사용되어 형성된 단어가 아닌 것은 이런 문법적 뭔가 문법 어휘스러운 부분도 있고,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의 형식, 이런 거 문학적인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묻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 있는 문항이 보신 것처럼 뭐 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답률이 높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8%짜리도 있죠.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것도 있는 영역이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본인만 어려우신 건 아니다 하는 거. 자, 그럼 제가 이제 영역별로 좀 학습 태도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듣기 같은 경우에 가장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리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실 부분이에요. 풀이를 할 때 신경을 애초에 많이 쓰세요. 그리고 유형별 훈련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들으면서 정보 처리하는 것의 생소함을 극복하시고, 또 이 유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라는 것들을 전략을 잘 짜두시면 좀 더 정답률 자체를 많이 높이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넘어가서 어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추론을 통해서 저희가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냥 나 몰라 버려, 이게 아니라 풀어낼 수 있는 것들만큼은 최대한 풀어내려고, 5개 선택지에서 내가 지워낼 수 있을 것은 최대한 지워내고 나머지 안에서 찍더라도 확률을 좀 높이려는 그런 노력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굉장히 쌓이는 느낌이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날까지 그냥 꾸준히 최선을 다한다, 돌을 닦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쉽게 말해 공부에 가성비가 잘 안 보일 것 같은,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더 오래 하셨다고 훨씬 어휘를 무조건 잘 봐, 이런 것도 아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히 5개 선택지에서 내가 한두 개는 남들보다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 어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 좀 체계적인 정리를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조항만 자꾸 보고 계시지 마시고 충분한 예시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는 게 학습의 포인트다. 다음으로 쓰기창한 수학 계산 연습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푸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형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형별 훈련을 좀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읽기 훈련을 통해 가장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공부할 때 읽기 파트는 당연히 비중을 많이 두시고요. 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시험 KBS 한국어 능력 시험만이 아니어도 읽을 만한 소재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읽으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비중도 많이 두시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 지문의 시간을 많이 쓰고 문제에서 오히려 시간을 단축, 더 정확하게 깔끔하게 풀어내셔야 정답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의 시간을 쓰고 문제에서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마음을 큰 방향성으로 잃지 마시고, 국어 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법 앞서서 어법 공부하시면서 어느 정도 문법 정리되시면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 같이 효과가 나실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휘 파트랑 마찬가지로 그냥 시험 날까지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런 부분은 당연히 노력하셔서 챙겨주셔야 되고, 거기서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겠다 하면은 국어문화, 어법, 어휘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학습 전략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남들이 맞추는 것은 당연히 나도 맞춰야 하고요. 남들이 틀리는 것에서 내가 조금 더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라면은 저희들이 꼭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낫기 위해서 남들이 맞추는 것도 당연히 맞추시고, 내가 남들이 틀릴 만한 거에서 조금 더 한두 개 더 맞추려고 그런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태도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출 수 있는 것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듣기, 쓰기 창안, 그리고 읽기, 이렇게 맞추실 수 있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투자하시면 그래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더 가성비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들에 아무래도 힘을 쏟으셔야겠죠. 가성 비중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묵묵하게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쌓아 나가신다. 당연히
이것들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건 제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각자의 스타일이 존재하겠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탄탄하게 기초를 채워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쫙 좀 벼락치기처럼 나갔다가 오히려 거꾸로 정리를 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이제 스타일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영역별에 대한 어떤 접근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하지 않나 라는 거, 그런 의미로 적어 보았습니다. 네, 우선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양한 목적으로 좀 이 시험을 치러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도, 기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기간도 많이 다르실 거고, 현재 위치도 다 다양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일단 기출문제라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이 안에서 내가 유형화를 해보고, 이 기출에서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거를 뽑아내실 수 있으면 사실은 스스로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도 많이 하실 거고, 그걸 스스로 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거, 그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강사들이 이런 것들,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이런 문항들은 이렇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그런 말 그대로 한 포인트만 딱 짚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결과라는 것은 사실 수험생분들이 거의 90%를 사실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해설을 통해서 스스로 하실 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말 그대로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안에서 효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좀 강의를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 끝으로 이번 1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